수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흥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또는 평타 치는 사람들을 보면 수익하고 비용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촬영은요. 예전에 제가 그 회계법인 대표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런 거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영상이 아주 고퀄인데 그게 제 기대만큼은 안 떴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라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 제가 그동안 개업하고 지난 한 거의 20년 동안 느껴봤던 바를 좀 이렇게 썰푸는 식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유세무사랑 같이 찍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들뻘은 아니지만 조카뻘 정도 됩니다. 삼촌뻘.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유세무사는 구조조정 이런 단어를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구조조정? 태어나서 들어봤다면 들어보긴 했죠. 드라마에서 제가 회사 생활을 뭐 일찍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에서 구조조정의 경험은 없고, 다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거죠. 경험한 적은 없고. 저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IMF 때 처음 들었습니다. IMF 때 유세무사는 몇 살이었어요? 97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97년도면 2002년이 중3이니까 11살. 그때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 공부할 때인데 근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때 이제 IMF라는 이제 외환 위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돈이 쇼티지 난 거죠. 달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회계사로서 그 구조조정의 의미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회계상 손익계산서 요소인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수익하고 비용의 밸런스 맞추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밸런스가 뭐 말이 좋아 밸런스지 수익이 무조건 커야 돼요. 수익하고 비용 요걸 비교해서 수익이 이겨내는 구조를 갖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럼 이익 나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뭐 유세무사 보고 초이스하라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수익을 늘려? 비용을 줄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비용을 줄이기보단 항상 수익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보는 게 다를 건데, 그럼 구조조정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뭐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제 희망퇴직을 한다거나, 그렇지, 뭐 희망퇴직. 임금삭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이겠죠. 그럼 정리해고다, 명예퇴직이다, 임금삭감이다 지금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은, 아까 제가 말한 수익비용 구조에서는 뭐 수익 쪽 얘기는 아니고 비용 쪽 얘기잖아요. IMF가 요구한 게 그거거든. 다 잘라라, 정리해고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때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근데 그럼 IMF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구조조정의 핵심이 그런 비용 쪽만 건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무사 생각이? 사실 매출은 단기간에 이렇게 바로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불가능하고, 사실 비용은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어떠한 본인의 의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 비용 쪽이다 보니까 IMF에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의 뭐 정답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올바른 구조, 괜찮은 구조를 가지려면 이제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수익을 늘리는 쪽의 방향의 노력은, 예를 제조업을 한다. 그럼 물건을 엄청 잘 만들어요. 괜찮고 아주 섹시한 물건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동의하고 내 물건을 사줘야 되고, 저같이 뭐 회계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대방이 동의가 전제가 돼야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비용은 개인으로 볼 땐 나만 독하면 돼. 자린고비 부자들 보면 안 먹고 안 씁니다.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안 먹는다고. 또 옷을 안 사 입어. 집에 있는데 뭐 옷을 왜 사 입어? 그러니까 나만 독하기만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바꾸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를 볼 때는 비용 줄이는 거라서, 아마도 이 채권자 입장이었던 IMF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용 통제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개업해도 저도 또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수익하고 비용을 다 통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익이 늘겠어요? 구독자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월급쟁이들, 공무원들, 월급쟁이라는 표현이 뭐 어쨌든 고정된 근로자분들, 수익이 픽스된 분들, 수익을 더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결정 났잖아. 적어도 연봉이면 1년은 결정 나 있는데 비용 통제하는 쪽에 집중해야 이제 올바른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개업해서 18년 동안 보니까 수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흥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또는 평타 치는 사람들을 보면 수익하고 비용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늘 수익과 비용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괜찮고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멋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구조가 잘못돼서 비용한테 지는 삶을 살면 개인 입장에서 시간 지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부부간 사이도 안 좋아지고 부자지간 사이도 안 좋아져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그러니까 내 구조가 수익과 비용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구조냐 아니면 패배하는 구조인지를 늘 체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기업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 비용 전투에서 한두 번 패배는 감당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가는 패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조직도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익과 비용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돈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돈을 이제 의인화 시켰죠. 개에다가. 돈이 푼돈이 있고 목돈이 있죠. 푼돈이 강아지라 그랬고. 근데 댓글로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풀 영상을 보세요. 풀 영상을 보시면 후회가 없다고. 얘기가 정리해보면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훈련해야 되는데 푼돈은 강아지고 목돈이 개라 그랬어요. 그럼 훈련을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그 강아지 다루는 법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푼돈에 해당하는 강아지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허투루 쓰지 않고 이 강아지한테 사랑을 막 주는, 그러면요 강아지가 들어와요. 쫄쫄쫄쫄 들어오면 막 예뻐해요. 그게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들어오면 예뻐하면, 얘를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나가는 걸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줄고 수익이 남죠. 여기서 막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살다가 큰 개가 들어와도 개가 안 나가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뒤져보세요. 100원짜리라도 하나 있지. 그런 게 다 강아지란 말이야. 제가 볼 때 그 강아지들을 다루는 것부터 훈련한다. 조그만한 강아지 100원, 만원, 10만원 이런 돈에 훈련이 일단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훈련되면 1억, 10억 이런 개가 들어와도 이 개가 안 나가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돈, 큰 개가 들어올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긴장 타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들어왔다 나가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돈 들어오면 좋아, 기분 좋아. 근데 그 개를 다룰 수 있는 훈련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개가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면 그냥 바로 잘못되는 거다. 돈을 개로 의인화시켜 주셨는데 그 개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어떻게 개를 잘 다뤄야 하는지, 이러한 뭐 팁 같은 걸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돈을 개에다가 의인화시켜서 그 강아지를 잘 다루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서, 애한테 뭐 한 달에 용돈을 뭐 10,0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돈을 주면 그걸 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하게끔 해서 그 기록에 따른 어떤 뭐 상벌을 운영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면은 좀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용돈기 입장을 쓰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해서 제 날짜 용돈기 입장이 저한테 도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용돈이 없는 거, 페널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런 훈련 자체가 다 이제 조만한 강아지들 다루는 훈련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보지. 또 이거는 또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돈을 막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강아지를 이쁘게 하다 보면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사실상 보면 돈을 훈련해서 갖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돈에 집착, 개집착입니다. 제가 돈을 개라 그랬죠. 그게 요새 개가 베리 머치의 의미잖아요. 네, 맞죠. 매우 베리 머치 이런 의미인데, 매우 개한테 집착을 하면은요 내가 개를 갖는 게 아니고 개가 나를 갖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나는 개를 갖고 개가 내 마음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려고 노력한 것이지, 개가 나를 갖고 개 밑에 들어가서 개 눈치 보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모든 사람은 일정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구조를 회계적으로 판단해 보면 수익과 비용의 전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더 많은 강아지와 개들이 내 쪽으로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갖게끔 이런 구조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뭐 오늘은 그 회계사님이 생각하시는 수익과 비용의 전쟁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을 또 어떻게 대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앞에 부자의 속성 원편을 다시 한번 아주 봐주시고 고퀄의 영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생각이 저랑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틀릴 수 있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저도 개업해서 수익비용 전투를 많이 치르고 있는 사람이고 치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유연한 시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댓글로 욕먹기 싫어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 때 유재석 몇 살이었어요? 97년도면 2002년이 중3이니까 11살. 그때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 공부할 때인데